그러면은 그 저희 시간에 말씀 끝나고 연계도 되는데 서양하고 동양을 대략적 비교를 했을 때 동양은 이런 도량이 있고 서양은 없지 않습니까? 서양이 없는 건 어떠한 거세가 있었나요? 네,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술도 있고 유대인은 카발라이긴 한데 원래 연금술이 더 보편적이에요. 연금술은 전 지구적이었어요. 연금술에 있는 그 상징들을 보면 천동계성 유대계,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고 거의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한쪽으로 베낀 거예요. 아니면 서로 교류가 있어서 같은 것이거나 베낀 게 아니라 원래 같이 했거나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여년 전 거의 예전에는 저쪽 천산 너머 쪽으로 해서 실크로드 쪽으로 해가지고 다 그 연결이 있어가지고 교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 연금술 알고 있었어요. 연금술이 기본적으로 해, 달 합쳐서 애 나오면 된다. 이게 연금술이에요. 모든 수련법의 기본은 수승 화강이잖아요. 불과 뭔가가 생긴다 이거죠. 그걸 또 노골제마다 남자 여자 합치니까 애 나오더라 이거거든요. 왜 그 양심, 뱃속에 애 생긴다는 이 상징이요. 이건 전 지구적이니까요. 남자 여자 응아 하면 그 애 생긴다 이거예요. 이게 연금술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하면 이제 해, 달 이렇게 만나해가지고 하고 이건 기본, 그러니까 열, 불, 물, 화 이 기본적인 수련법이에요. 이거 어디에나 있어요. 그럼 이거 왜 그런 식으로 설명했냐? 이런 식의 설명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련에 무슨 달, 해, 양, 물, 불, 남자, 여자 이거 이렇게 설명해야 이게 수련이 되냐 이렇게 말하면 어느 곳에서 먼저 만들어서 퍼뜨린 것 같은데 언제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천동교의 대장정이 때문에 그래요. 라고 생각해요. 연금술이잖아요. 연금술은 결국 금 만드는 거잖아요. 대장정의 기술이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장 최첨단의 기술이 그러니까 이 천동, 쇠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게 첨단 하이테크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 외에 어떤 기술이 있어요? 이 쇠 녹이는 이 기술 외에 기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술이냐면 그 플라톤에 쓴 데미우르고스가 대장장이잖아요. 스미스. 대장장이잖아요. 무슨 신이에요 그게. 대장장이지. 왜냐면 창조는 못해요. 조합은 하지. 이건 대장장이가 하는 짓이에요. 이것저것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연금술이잖아요. 이것저것 화학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없는 화학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고요. 거기 나오잖아요. 와치맨의 닥터 맨하탄. 얘가 그러잖아요. 만들 줄 몰라요. 창조는 못해요. 바꿀 수 있는데 원자 단위 양자 단위에서 변형을 만드는데 없는 걸 만들지는 않아요. 거기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영화에 보셨어요? 이 대장정이라고요. 걔네들 신은 이 데미우르고스 대장정이에요. 연금술이라고요. 연금술. 왜냐면 그 당시의 기술의 최첨단은 그 대장장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설명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지식이라고요. 그게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그럼 누가 퍼뜨렸냐? 어떤 민족이냐?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식으로 설명하겠지만 그건 어느 쪽에서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최초의 쇠 만드는 기술을 가진 그 종족이었겠죠. 질문이 뭐였죠? 서양이죠. 그러니까 서양도 연금술 내려와요. 지금도 비의적으로 하는 곳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얼마 전까지 확인한 그 사람으로는 3단 넘어간 사람이 입는 거 보면 분명히 기술이 있어요. 방법이. 그리고 카발라는 했다는 사람들 중에 확인한 것은 광단까지밖에 확인 안 해봐서 공단, 그러니까 연금술에 해당하는 비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 얘기로는 진짜 카발라 수련법은 안 가르쳐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있어요. 서양에도 있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생을 사람이 살아가는데 굳이 그런 필요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어도 사람이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혹시 있지 않나요?
아니요, 잘 사는 거 관심 없어요. 이미 잘 살아요. 이건 귀족 얘기예요. 귀족 얘기라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신경 쓰는 이건 노예나 하는 짓이에요. 노예의 사고방식인 거고, 연금술은 최첨단 기술이라겠잖아요. 이게 최첨단, 이게 최고의 지식, 엘리트 지식이에요. 엘리트 지식은 누가 가지고 있는데요? 귀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만 해도 마찬가지로 돈 있고 뭐 있는 일에 할 일 없어가지고 그 도 닦고 앉았지. 그 우리 같은 평민들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누가 도 닦았다고 나와요? 없어요. 다 이 도 닦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책을 읽어야 돼요. 무슨 한문을 깨우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정도면 이미 기적이라니까요. 고단자가 된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뿐 안 된다라는 선정이 있으셨는데 예전에 그렇게 수련을 했던 고단자라면 먹는 거, 듣는 거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힘들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는데 있다고 할까요? 그걸 측면에서 가문이 먹여 살리잖아요. 가문이 먹여 살리잖아요. 네, 남이 먹여 살려요. 플라톤도 남이 준 돈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옛날에 지금하고 틀린 게 다른 사람이 돈 닦는다고 했을 경우 밀어주는 후원자들이 있어요. 후원해 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금하고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지금은 돈 닦는다 하면 미친놈이라 그러는데 그냥 돈 닦는 사람은 돈 줘요. 가치관이 다르다니까요. 자꾸 지금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하니까 그런 건데 지금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이해를 못해요. 옛날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거는 학습에서 내려오는 정승에서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런 가치관이 바뀌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사회 단순히 그것 때문에 네,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 옛날에는 조선시대마다 선비가 이게 중요했는데 아는 자, 이 지적인 추구하는 사람이 이게 목적이잖아요. 먹고 사는 거 목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대먹지 않는 얘네가 사람 대먹지 않는 인간이라도 안 하겠어. 대먹지 않는 종놈의 새끼가 있냐고 그랬겠죠. 상호이 틀리잖아요. 뭘 지금처럼 돈이 최고라면 상해는 인간 취급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목적으로 사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은 저희 약간 모든 수련법이 암시라고 했는데 네. 그 암시로도 갈 수 있는 계제가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책을 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에 수련법으로 암시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계제로 봤었을 때는 뭐 어디 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신념도 암시고 지게가 그 서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원래 그 가슴수련 배수로 넘어가는 건데 그것도 암시잖아요. 뭐 한계가 없다니까요. 그걸 암시를 해요. 뭐 왜 암시가 중요하냐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을 아까는 이제 머리를 나쁘게 생각했는데 나쁘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르게 말했을 때 이게 의식이 결국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글에 썼듯이 의식이 이 우주의 최첨단이라고 이해했거든요. 마지막 이 의식 만들기 위해서 우주가 여기까지 진화해 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암시할 수 있다고요. 이게 여기까지 이 우주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130억 년이 걸려요. 근데 그거를 암시를 의식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어요. 인간 만드는 거니까 사람이 깨우침을 얻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 우주는 깨우침 얻기 위해서는 그 억년이 필요하다고요. 수억 년이. 근데 인간은 한 생에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라니까요. 이 의식이 위대함이라는 건 이건 말로 할 수 없어요. 이 우주하고 퉁쳐요. 본주책을 보니 배추가 잘못 심어졌다는 표현이 있고 저자는 심보가 잘못되었다는 뜻으로 풀이를 하였는데 심보는 어떻게 생겨나는지 또 본인의 성향인지 외부의 개입, 원천, 유전자, 환경 등등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차지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주님이 표현하신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연관돼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 듣고 싶습니다. 몰라요. 본주님이 쓰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난 잘 모르는데 이런 식의 비유를 제가 안 써가지고 배추든 심보든 심보 고약한 건 내가 심보가 고약한데 아니면 내가 한 말 있나 이게? 이 질문이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성질이 고약한 이유요. 애기 없어서 그래요. 후자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성질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 왜 다름이 생겨나는 건지. 다르게 생겨나야 되죠. 같은 걸 전제하면 안 돼. 모든 사람은 달라야 돼요. 다르면 오히려 그게 제일 무서운 게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은 전 맨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보기 쉬운 게 지하철에 일렬로 서 있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에 일렬로 서 있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만든 영화에 있잖아요. 감정을 없애있을 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일렬로 쭉 서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고 일렬로 쭉 서서 걸어 다니고 이런 거예요. 그 얘기는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서 있으면 나는 다른 곳에 서 있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걸 참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왜 생겨날까요? 아니, 시작부터 차이가 있다고요. 우리가 모든 공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주가 빅뱅에서 같은 공간, 같은 시간 나오게 했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있는 분들도 서로 다른 장소에 서 있잖아요. 사조식으로 얘기하면 신살이 틀려요. 우리 어느 쪽이 동쪽이에요? 어느 쪽이 동쪽인가? 그쪽이 동쪽일 것 같습니다. 예? 이쪽이 동쪽이라고요? 네. 나침반 아무도 없어요? 나침반 앱도 많은데 아무도 안 오세요. 풍서 가시는 사람 한 명도 없구나. 동쪽이 이쪽이에요. 이쪽 같아가지고 모르는데 이쪽 아까 떠나려잖아요. 그쪽이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으로 느껴지는데 이쪽이 북쪽이니까. 내 앞에서는 에어컨 저쪽이 북쪽이고 여기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살짝 틀어져 이쪽이 이쪽이 동쪽이니까 내가 지금 동쪽을 보고 있다고 하면 제가 동쪽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회 사이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육회하고 있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요. 말도 틀리게 했고 여기 끌고 왔고 이렇게 저는 좀 강의하기 시켜놓고 혼자 저쪽에 앉아가지고 이게 딴짓하고 있잖아요. 저는 원래 제가 여기 지금 제 대빵처럼 있지만 제 저승사자가 저기 앉아있다니까요. 동쪽이 저승사자라고요, 저한테. 내가 이기지 못하는 쪽이야. 내 위주로 했을 때 방향에 따라서 그분들의 내가 대하는 방법이에요. 벌써 어디 서 있냐에 따라서, 어디 앉아있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전혀. 왜 같냐니까. 같다고 보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애초에 그렇게 전제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차이가 있는데 네. 그 아까 제가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그 심보가 잘못 심어졌다는 그 말이 그러면 뭔가 거기서 판단이 들어있다는 좋고 나쁘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예를 들어서 원천이 같다고 쳤을 때도 차이가 나고 다른 게 생겨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두 객체는 왜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차이가 생겨나요? 시작부터 차이가 있다고요. 같은 원천에 같은 객체였어도 같은 개체든 뭐든 간에 뭐든지 그러니까 사고하는 때 할 때 뭐든지 사물, 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뭐든 유물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작이 달랐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제 일종의 어쨌든 물리적으로 시작은 다 물리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영혼이 먼저 생겨서 내가 된 게 아니라 영혼이 생긴 물리적인 어떤 것이 있어서 거기에 영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육론이죠. 그러니까 정령론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가설을 같은 개체라고 봤을 때 같은 개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일단 원천이 다를 때는 물론 원천은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른 데는 그 위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럼 시작점이 뭘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개체의 시작점이에요. 뭐 그러니까 원천이 개체의 다를 시작점이 대개는 만년 전에 시작하는 이 원숭이였는지 아니면 나무였는지 그렇게 되고 나도 내가 시작하는 그 물질이 있으면 벌써 시간부터 틀리잖아요. 때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저기 뭐야 지위나 이 그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쳤을 때 그 어떤 수준에서는 그래도 비슷하게 시작하는 뇌가 생기는 비슷하지 거고. 않다니까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왜 완전히 다르냐? 그래서 구봉 얘기했잖아요. 얘 태양이라고. 그 애초에 이건 싹수가 틀리다고요.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태양 같은 짓을 하고 살아야 돼요. 시작부터 다른 사람들은 열생을 살아야 하나 이해하는데 얘는 한 생 만에 그냥 간다니까요. 그런 특이한 경우 말고 아니, 이건 극단적으로 설명한 거고요. 예. 그게 나무, 일종의 제일 흔한 게 나무인데 나무인 거고 누구는 그 강정령이라니까요. 시작이. 그러면 강정령 벌써 움직이는 걸 이해해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생에 태어날 때부터 움직이는 걸 보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지 어떻게 멈춰있는 건 벌써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나무는 멈춰있는 거지 왜 움직이냐고 된다니까요. 선생님 그렇게 따지면 같은 나무인 경우는 그런 성향도 비슷해요? 그럼 같은 나무 보면은 어떤 건 잘 자라고 어떤 건 잘 못 자라잖아요. 거기서 또 다른 가지가 생겨나는 거죠? 왜냐면 지기가 틀리거든. 그리고 산 자체도 아까 틀리고. 말씀드린 외부적인 영향이 일단 미치는 거네요. 그 외부가 없어요. 외부라는 게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지기와 잘 자라는 그러니까 그걸 외부라고 구분하는 건 인간이 의식이 생길 때 외부라고 구분하는 거고요. 그때는 외부라는 것이 없다고요. 그냥 다 같은 거예요. 내외 구분하지 않았을 때 정령이 일어나고 정령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내외 구분되는데 정령이 나와 아닌 거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외부 이런 거는 이제 살아가면서 겪는 것들 경험이라고 말을 하는 게 나아요. 외부 조건이라기보다. 그리고 외부 조건, 외부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데 문제는 그 받아들이는 게 이미 그 정령이 생겨났을 때부터 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형성이 이제 준비된 거예요, 이미. 난 나무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움직이는 건 부담스럽고 오래 의지하고 싶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싶은 것은 있는데 남이 이끌어주길 바라요. 이런 심성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어요. 시작의 나무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성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외부가 있었을 때 그것에 따라서 이제 심성이 형성이 된다고요. 전제된 자기 심성이 애초부터 시작부터 있다고요. 거기서도 자기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그런 선택의 그것도 있는 거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 방금 얘기한 대로 애초에 시작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 성격대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있고 쉽게 받아들이는 게 있고 쉽게 못 받아들이는 게 애초부터 있다고요. 나무라는 그 자체가 바위라는 그 자체가 있다고요. 그 성격 그대로라고요. 물질적이라니까요. 바위가 물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위는 지가 생각한 것만 생각하는 거지 외부에서 흘러가는 거나 아니면 도움 주겠다 하는 거 왜 거절한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애초부터 있다니까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질로 보는 거예요. 뭐든지 물질로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발전해 오면 그런 성향을 가진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인간이 됐다면 그런 성향을 가진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평소 내가 말한 마음을 물질적으로 보는 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음도 그림이 있다고, 형태가 있다고요. 그 얘기라고요. 이거 물질적인 작용으로 이해하는 게 편하다고요. 마음이라고, 그리고 심성이라고, 성향이라고 해서 이걸 어떤 무형적인 작용, 무형적인 의미, 무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런 자꾸 사고하면 머리가 복잡하다니까요. 간단해요. 때리면 반응해요. 무형인데 왜 반응하냐니까?
근데 물질에서 반응한다니까요. 약간의 지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도 반응은 꼭 와요. 이게 결단코 유물론적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유물론적이냐면 그거 가지고 게슈탈트 심리학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얘가 이 원리는 간단해요. 뭔가 해야 될 때 하지 않았을 경우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쌓이든 뭐든 해서 다시 돌아와요. 그게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아니 마음의 무형이면 넘어가면 끝났지. 왜 이게 또 계속 남아서 앙금이 되고 아니면 뭔가 원인을 일으키냐고요. 안 끝난다고요. 작용과 반작용, 관성의 작용, 이 물질적인 이 현상이 마음에도 일어난다고요. 그 얘기는 물질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지연 현상이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그 지연 현상이 위대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게 영향을 미칠까요? 지연 현상이라는 거? 왜 참을 수가 있거든요, 인간이. 이거 참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이게 왜 그럴까 의미를 알아내려고 하고 이걸 오행은 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한동석의 우주 변화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자기화 원리라고 해요. 자기화 원리라고 맞나? 나오잖아요. 우리 토가 자기화 그 생각이라고 생각. 토가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뭔 생각하겠어요? 이거 누가 쳤어요. 그때 나도 칠까 말까. 벌써 생각하잖아요. 그럼 지연 현상이 일어나요. 치자마자 다 손 나가버리면 이건 짐승이고 인간은 지연 현상이 오래 일어나요. 이 지연 현상이 길수록 토 힘이 있는 거고. 본인한테 내재된 유물론적인 마음의 형태인 거잖아요. 참는다는 그 마음도. 응. 유물론적으로 해서 참는 시간이 지연이 계산이 돼요. 당신이 참는 방법, 내 참는 방법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거 보고서 심리치료 한다고요. 정상 기준이 있고 비정상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면 비정상, 이렇게 반응하면 정상. 그러니까 저는 그 차이가 원리님이 되게 잘 궁금해요. 애초부터 차이가 있기 시작해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이 강화로 가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건 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심성대로만 가요. 나무가 나무 아닌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골수가 돼요. 항상 고착화되어 가요. 이걸 깨어내려고 하는 것이 수도인데 나중에 그래서 힘들어요. 이게 쌓여온 기간이 몇 생인데 몇십 생인데 이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깨져요. 안 깨져요. 사람 성격 바꾸는 거 죽어도 힘들어요. 고단자가 아니라 고단자가 아무리 해도 지금 고단자가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 성향이 있는데 과거부터 오는 이 성향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안 바뀐다고 이게. 도 닦아서 뭐 각성이나 대우각성이나 뭐 하늘 뒤집는 것을 깨달아도 문제는 뭐가 있냐면 걔들 말한 대로 습기가 있어요. 그 습기는 그 얘기예요. 오래 걸려온 건 오래 덜어내야 된다는 거. 물리적이에요. 무조건 물리적인 거예요. 1000년 걸려서 만들어놓은 내 마음이면 1000년 걸려서 덜어내야 돼요. 이걸 조금 빠르게 하는 방법이 의식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1000년 걸려서 만들어낸 심성을 1000년 걸려서 덜어냈으면 등신이라고 해야 돼요. 1년이라도 단축시켜야 사람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1년이라도 아니면 100년 단축 아니면 몇백 년 단축했으면 이거 이제 위대한 각성자가 된다고요. 아까 최첨단이라고 하신 그 의식으로 암시로 그거를 좀 더 빠르게 갖고 갈 수 있다는. 그게 토라고요. 오행으로 토, 지연 현상 일으키는 거. 지연 현상에서 나중에는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지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바꾸는 거죠. 없애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인간이 하는 짓이라고요. 이거 모르면 한동서 그거 책 어떻게 읽는데 자기와 원리를? 레공, 이제 드디어 레공이 나왔어.